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때로는 친절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무심함이 오히려 득이 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해 철학자의 시선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철학자들이 오래도록 탐구해온 인간 본연의 심리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인류 보편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 현명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친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뜻함, 배려, 이해심, 그리고 상호 존중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고, 친절은 미덕 중에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이해하며 먼저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교육받았죠. 하지만 현실 세계는 우리가 배운 교과서적인 가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거나 우리의 진심 어린 배려가 오히려 부담이나 귀찮음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손실회피로스 어버절라는 개념입니다. 손실회피는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원리로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익으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이는 친절함이라는 우리의 미덕이 때로는 역효과를 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도움이나 배려는 상대에게 기분 좋은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절이 반복되면서 상대는 그것을 익숙한 것 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심리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이익이었던 것이 이제는 기준점 레퍼런스 포인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주어졌던 친절이 없으면 마치 무언가를 빼앗긴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손실로 인식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상대방은 이제 친절이 베풀어지지 않는 상황을 손실로 간주하고 그 손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전에 받았던 친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전망 이론 프라스펙트 시리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전망 이론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제시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기준점에 따른 가치 평가와 손실 회피입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은 상대에게 일종의 기대를 형성합니다. 이 기대는 곧 관계 내에서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 기준점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보다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 실망감은 이전에 느꼈던 만족감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은 곧 관계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던 친구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거절을 한다면 상대는 그 거절에 대해 훨씬 더 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4,000원을 손해볼 확률이 80%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심리와 비슷합니다. 항상 주어지던 친절이 사라지는 것을 손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을 베풀수록 오히려 상대에게 잠재적인 손실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야근을 마다 않고 동료의 일을 도와주던 직원이 어느 날 자신의 업무량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면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베풀었던 친절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친절이 사라진 상황이 손실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도하고 맹목적인 친절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어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반면 무심함은 어떨까요? 언뜻 들으면 차갑고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단어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심함은 냉담함이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는 현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심함은 상대에게 어떤 고정된 기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는 손실을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심함 속에 예상치 못한 작은 친절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사 효과 리플렉션 이펙트를 통해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사 효과는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는 반면 이익 영역에서는 위험 추구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행동할 때 상대는 우리에게서 특별한 이익이나 지속적인 친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무심하거나 거리를 두던 사람이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면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이익으로 다가와 훨씬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항상 무뚝뚝하거나 냉정해 보이던 상사가 건네는 작은 칭찬 한마디나 예상 밖의 작은 선물은 직원들에게 큰 감동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확실하게 25만 원을 받는 것보다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면 25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받는, 즉 불확실하지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선호하는 심리와 비슷합니다. 무심함은 이러한 예상 밖의 이익을 통해 관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무심함의 미학은 비단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간섭이나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휘둘림 없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됩니다. 결국 무심함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관계 손실을 예방하고 역설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타심과 친절이라는 숭고한 미명 아래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 아름답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예로부터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자는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응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고 타인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무심함은 바로 이러한 자기 보호의 지혜로운 방패가 됩니다. 그것은 타인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기대에서 비롯되는 실망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기대를 처음부터 내려놓으면 실망할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무심함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율성을 줍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때 타인은 당신을 이용할 수 있는 쉬운 존재가 아닌 존중해야 할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곧 당신이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되는 길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자신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요구에 무작정 예라고 답하는 대신 자신의 상황과 가치를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차갑게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친절함과 무심함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핵심이자 삶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맹목적인 친절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때로는 상대에게 오해와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어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도한 영양분이 식물을 죽게 하듯이 관계에도 과유불급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반면 자신을 보호하는 무심함은 불필요한 갈등과 에너지 소모를 피하고 진정한 자율성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무심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설정하는 건강한 방법이며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더욱 인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너무 과한 영양분은 오히려 탈을 일으키고 적절한 거리와 여백은 서로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할 때와 무심해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을 보호하는 무심함의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더 평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삶의 지평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여 자신을 소진시키기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행복과 평온함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위한 친절을 베풀고 스스로를 지키는 무심함의 미학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화는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과 마주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에 빛을 더하고 또 어떤 인연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진심을 다해 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악용하여 우리를 이용하려 드는 이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철학자들은 종종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하며 자기 보존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빌려 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정을 나누고 싶은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주는 정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려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정이라는 감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가족끼리 서로를 보듬으며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순수한 호의로 정을 베풀곤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따뜻한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감정인 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마치 꿀을 찾아 날아드는 벌처럼 우리의 정을 이용하고 단물만 빨아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점차 에너지를 잃고 심리적으로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는 손절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절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기 보호 본능의 발현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서 손절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감정의 도둑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접근하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상호 호혜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정신력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그들의 연락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저울질하며 오직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우리의 존재 의미마저 희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은 주는 것이지만 그 정이 일방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시하며 때로는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여 다른 이들에게까지 우리의 평판을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관계를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얻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행위를 자신들의 권리인 양 착각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며 결국 우리를 탈진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점차 소멸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는 이들입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배신하고 뒤에서 우리를 헐뜯거나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이러한 배신감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의 정을 악용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취약점을 찾아내어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마치 뱀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의 등을 물고 도망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배신은 단순히 상처를 넘어 우리의 자아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우리의 호의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들에게 정을 주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배신은 우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며 미래의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더 이상 그들의 소나귀에 놀아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중하며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없는 보물과 같습니다. 이 보물을 악용하려는 자들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과 불만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을 겪어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고 오히려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며 우리의 빛을 바래게 만듭니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스스로의 가치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가리려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성취했을 때조차도 그들은 칭찬 대신 질투와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고 타인의 행복에서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주변에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에너지에 노출되면 우리는 점차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며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을 가리려 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비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직 받기만을 원하고 줄줄이 텅 비어버린 주머니처럼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봉사해야만 하는 존재인 양 행동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감정적인 에너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결국에는 한쪽만 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심리적인 소진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현명하게 분배해야 하며 오직 받기만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너그러움과 친절함이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체성을 앗아가는 착취적인 관계입니다. 이들은 소위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려 합니다. 너를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와 같은 말로 우리를 고립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그들에게 종속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며 자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우리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점차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조작은 우리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우리의 정신적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를 얽매고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끊임없이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착취적인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되찾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신뢰해야 하며
타인의 조작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우리의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 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며 우리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무례한 언행으로 우리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며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때로는 노골적이며 때로는 은근하게 우리의 경계를 허물려 합니다. 마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려는 사람처럼 그들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무례함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타인의 경계를 존중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우리를 무시당하는 기분에 젖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무례함을 용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과 감정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불균형과 불만을 초래하며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불쾌감과 함께 정서적 피로를 안겨줄 뿐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우리의 선을 넘어서는 것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지 미리 기준을 정해둔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에 휩쓸려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이 우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무리한 해명이나 사과는 불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 대해 굳이 타인의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해명을 또 다른 약점으로 삼아 우리를 조종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손절이라는 결단은 극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을 주었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존중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 들지 않으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만이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에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정을 주었는데도 당신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행복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이 결단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손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